몇 해 전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고의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은 약 173억 달러로서 전년 수출액인 70억 달러에 비해서 무려 140% 이상 증가했는데요. 올해 한국 정부에서 수출액을 추산한 결과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5조 8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한국이 생긴 이래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 방산의 호황기를 시기하는 일본의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에 모든 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방산물품들이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무기들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세계 몇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 전쟁에 대비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더더욱 모든 나라에서는 방위산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다 좋은 성능의 방산물품만이 자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성능이 좋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한국 방위산업의 상황에 관해서 일본의 매체에서 기사로 보도했는데요. K2 전차, FA-250 전투기 등등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산업은 한국에 완패하고 있다 라는 헤드라인의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내용은 무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에 이어서 방위산업까지 일본은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 라고 보도되어 많은 일본인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일본의 기사 내용처럼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 같은 소프트웨어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은 다소 기운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적혀있는 제품들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왔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 역시 한국산에게 자리를 내준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바뀐 것은 한국인의 부지런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때 잘 살았던 일본은 그 상황 그대로 안주해서 무엇 하나 크게 바뀐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이라는 일본의 문화는 아날로그라고 포장하면서 발전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었는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가 좋다는 안주의식 역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죠. 그에 비해서 한국의 상황과 한국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발견되거나 인지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면서 발전을 이루어왔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죠. 그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부분들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6.25에 참전했던 영국의 군인들이 노년이 되어 다시 한국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방영했는데요. 이곳이 한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전혀 몰라봤을 것이다. 정말 놀랍군요. 여기가 한국이라고요? 라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국의 빠른 발전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나마 있던 것들도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돼지털과 가발, 다람쥐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던 옛날에서 이제는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한국인의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현재 한국의 무기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폴란드와 함께 유럽에도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심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빠른 생산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생산 속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거기에 신속한 무기 조달까지 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무기들이며 성능 역시도 점점 해외의 방위산업 강국의 그것과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무기들이 성능이 우수한 이유는 바로 반도체 기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미래형 무기는 모두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무기의 성능이나 역량을 더 강화하려면 반도체의 발전은 필수인데요. 한국은 삼성, 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무기가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지금 역시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가 강해지면 당연하게 그 나라의 문화 역시 배우려고 합니다. 폴란드의 수도에 있는 바르샤바 대학교를 비롯해 5개 대학에는 한국학과가 있는데요. 모든 대학에서는 지금 한국학과가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도 입학 성적이 최고 수준인 우수한 인재라고 하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자원봉사 차원으로 외국에서 무료로 가르치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죠. 이처럼 한국은 세계적으로 함께해야 될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한국과 일본의 세계적인 입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산은 비용이 높아지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겠지. 우크라이나를 보면 평상시 장비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보충 속도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런 면에서 방어력을 무시한 장비로 가능성은 있고 발상 전환에서 일본도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10년 전만 해도 한국보다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잖아 라는 핑계로 어떻게든 통했지만 지금은 시급이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졌지. 일본은 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폴란드는 몇 년 뒤엔 다소 비싸더라도 미국산이나 독일산을 살 걸 괜히 한국산 무기를 샀다며 후회하게 될 거야. 일본의 평화로운 국민성으론 방위산업을 키우는 데는 무리지. 해외 수출은커녕 국내 산업마저 쇠퇴 위기야. 일본은 유사시 국내에서 무기 조달을 하지 못하니 해외에서 사와야 해서 비싼 값에 사지 않을 수 없지. 지금도 비싼 무기를 사도록 강요받느라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어. 이제 와서 새삼스레 한국과 경쟁해봐야 이미 늦었지. 원래 일본은 무기 수출국이 아니야. 한국뿐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와도 경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북한과 휴전조차 하지 않은 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는 건 바보 아냐? 북유럽은 복지 강국이지만 동시에 무기 수출 강국이기도 하지. 그러니 일본 정부는 괜한 낭비 말고 돈을 버는 것부터 생각해야 하지. 일본 무기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좌파 단체들이야. 한국산은 성능은 그럭저럭에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으니 그 메리트가 커. 게다가 일단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아직 전시 중인 상태고 우리와는 달라. 헌법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완패라니.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헌법 개정과 언론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힘들 거야. 방위비 증액조차 군국주의로 가는 거냐며 아우성치는 좌파 언론들 때문에 문제야. 현 시점에서 보면 일본산 무기의 수출은 어렵다기보단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미국을 어려워하는 데다 규제에 묶인 것을 풀지 않는 한 대량 판매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일본 정부는 너무 서툴러. 다만 군수산업은 규제도 많고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닐까 싶다. 우익이나 좌익이 아니라 건설적인 의견이 난무하는 국회를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어. 야당의 말에는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공표한 정부에게 건설적인 논의가 성립되진 않겠지만 말이다. 한국산 무기가 팔린다 해도 그게 전투시 진짜 도움이 될지? 고장투성이에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한국산 무기가 팔린다고? 거짓 기사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하나하나 한국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정보는 필요 없다고. 어떤 좋은 기사라 해도 한국과 관련되면 악의가 있어. 아무리 제조력과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정부의 영업이 너무 불확실하지. 한국산 무기의 장점은 가격뿐이다. 기사를 보니 반일이 대단해. 한국은 군사장 비품 틈새를 잘 노려. 돈이 없는 나라에선 F-35 같은 유럽 고성능 전투기는 필요 없겠지. 동남아나 남미 등의 저렴하지만 분쟁에 대응 가능한 무기가 있으면 되니까 한국산은 그 요구에 딱 맞는 거야. 언제까지나 한국을 바보 취급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고 이미 앞서갔다고 우리도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야. 한국 전투기 스텔스도 그렇고 개발한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평화주의니 뭐니 해도 좋으니까 돈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좀 팔자고. 좌파들이 떠들어대면 국민들이 힘으로 때려눕혀? 일본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뒤처져 오고 있어. 경제적 피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 중 최저에 달하지. 심지어 후진국에게도 밀린 상태. 왜냐면 정부가 아무런 위기감이 없는 상태로 평범하게 유지만 해왔기 때문이야. 빨리 의욕 있는 정당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이대로 끝나버릴 거야. 이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